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상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사상구는 지난해 8월 전 사상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현재까지도 공석인 상태입니다. 보궐선거도 치러지지 않은 만큼 오랜 공백을 메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토론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후보들의 면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한 두 분의 후보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신상혜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병길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서 총 3번의 공통 질문 그리고 3번의 주도권 토론 또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들께서는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가 표시되면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발언 순서에서 제한 시간을 초과하실 경우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현재 후보들이 앉아있는 좌석 배치 그리고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오늘 토론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1분의 시간 안에 유권자들께 출마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모두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신상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사상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신상혜입니다. 저는 두 차례의 구청장 선거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났고 주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부산시 의회 의장으로 주어진 직책을 마치고 이제 3번째 사상구청장에 도전합니다. 저는 사상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사상구를 확 바꾸고 싶습니다. 사상구를 정말 자랑스럽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두 차례 시의원과 시의장을 하면서 사상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사상 발전에 큰 청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협조 체계도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저 신상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상 발전 일으키겠습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조병길 후보 역시 1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기호 2번 조병길입니다. 여당 구청장 후보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하늘 같은 은혜 잊지 않고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4년 전 저를 구의원으로 뽑아주시고 사상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소임을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38년간의 행정 경험을 살려서 지난 의회에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후반기 의장을 하며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욕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동안 꿈꿔왔던 사상을 새롭게 신나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후보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 사상 드림 스마트 시티 실현 방안과 관련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상공단에 조성될 예정인 사상 드림 스마트 시티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에 부산의 주요 경제진흥기관들이 이전되고 부산시의 도시균형발전실 등 부산시 핵심 조직도 옮겨질 예정인데요. 이런 사상 드림 스마트 시티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후보당 1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리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힘 조병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 사상 드림 스마트 시티 사업은 생소한 사업이 아닙니다.
2009년 노후 산단 재생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공모로 선정되어서 이미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해서 박영준 부산시장께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서부산 청사를 사상에 옮겨서 서부산 행정의 중심으로 만들고 산단 활성화 구역을 확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면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장과 힘을 합해서 서부산 청사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부지와 복합청사 부지는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유치를 해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우리 사성공단, 노사상공단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7, 80년대의 사상, 감전동, 개법동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신상혜 후보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사상 스마트시티 실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평당 1,200만 원을 능가하고 있는 공업용지의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산업적 측면에서는 낙후되어 있는 노후 공장들을 어떻게 산업구조를 바꾸고 재편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토지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이제 공업지역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땅 위에 주거와 문화와 또 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시의장을 하면서 사상 재생지구 땅을 91만 5천여 평을 이미 복합용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산업구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덕신공항이 앞으로 이제 건설되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련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토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서부산 청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미 물 건너 같은 걸 유치해 왔고 해서 마중물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잘 네. 자, 신 후보님 답변해 주신 과정에서 1분 30초 시간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첫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방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1분 이내,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자유롭게 토론을 해 주시되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는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 후보당 6분 드리겠고요. 이번 토론은 신상혜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이 조병길 후보께서는 이 국민의힘 공심위에 이제 공천 심사도 하기 전에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후보 내정이 됐는데 이건 공천이 아닌 장제원 의원의 사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4월 25일 날 신문에 조병길 후보 낙점됐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의 공천 심사 접수를 이제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 심사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신문에 공천 확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까? 내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까? 저도 그 보도 내용은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인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 후보를 갖다가 낙점을 하고 점지를 하고 그렇게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특히 또 힘 있는 의원이 되다 보니까 시당 공심위가 심사도 잘 안 해요. 또 다른 후보들도 아예 거기에 신청조차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방자치를 우롱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공천 관행은 앞으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역위원회에서 그러한 일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온 사상구민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게 무슨 오해가 있나요? 그 사성구민을 모시고 오시면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관계는요, 종속관계나 갑을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국회의원은 그 구청장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정치권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이렇게 종속적인 상태로 방치가 되면 결국은 해당 힘 있는 정치인으로부터 공천받은 사람이 자기 공천 준 사람한테 눈치 보지 지역 주민들 눈치 보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제 조병길 후보는 우리 민주당 공천을 받은 초선 구의원인데 임기 중에 이제 후반기 구의장을 하기 위해서 상대당과 야합하고 민주당을 탈당하셨죠. 이건 정치적 도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야합이라는 표현은 제가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의회 의장은 비밀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구의원이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 당 구의원으로서 임기를 다 하고 또 다른 정책 선택을 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임기 도중에 구의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당 의원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탈당한다면 그건 정치 도의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구의원이 당선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후반기 의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부산시 윤리위원회에 설명을 했고 또 중앙당 윤리위원회까지 제가 직접 가서 이의 제기를 신청을 하고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의장을 하고자 하면 과반수 이상의 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민주당에 있었던 그분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그 얘기 나중에 더 필요하면 30초가 안 됐던 걸로 30초 넘었습니다. 30초 경과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정해진 수순이고요. 탈당을 하기 위한 의례적인 수순을 밟은 것이죠. 뭐 삼척 동자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이제 조 후보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제 반발이 많았죠. 도대체 어떤 연유로 저 사람이 공천 받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신뢰 없는 행동,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 그리고 도의는 지켜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옳은 구청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잘못된 공천 관행 그리고 국회의원의 종속관계가 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공천 관행들은 주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구청장은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 신상에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신상희 후보 6분의 주도권 사용하셨고요. 다음은 조병길 후보에게도 6분의 주도권 시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신 후보께서 신뢰 없는 행동이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신 후보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은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 후보께서 지금 있는 국민의힘 그때 새누리당입니까? 그때 계시다가 내부 경선에서 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탈당을 하고 또 무소속으로 나오고 지금 민주당으로 가시고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를 저보다도 먼저 밟으신 가운데서 저보고 신뢰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신 후보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신 후보께서 10년 사이에 인구가 10만 가까이 빠져나가서 이 참혹한 도시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95년도에 우리 사성구가 개청이 될 때 인구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현재로 보면 20만 6천 명으로 해서 약 한 3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 후보의 그 선거 공보라든지 5대 공약을 보게 되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에 대한 흔적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묘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 사상구를 이끌어왔던 국민의힘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구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도시 발전에 따르는 산업 재편을 제때 이루지 못해서 노공업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지역의 사람들이 사상에 살면 그 환경이 안 좋다. 사상은 공장 도시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고요. 또 그 공장들이 전부 생산성이 별로 없습니다. 땅 한 평 1,200만 원짜리 위에 1층, 2층짜리 스레트, 소라보 건물, 50년 전의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역 청년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 답변으로서 마무리하고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상의 그 우리 후보님의 그 문자나 이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 있는 국회의원이 점지하면 구청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람은 보지 않고 정당만 바라보는 시선이 서글프다.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그 신 후보께서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부정하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이 우선 좀 많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지지율 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발표가 된 자료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후보 선택 기준이 소속 정당은 33%, 정책 공약이 29%, 도덕성이 21%에서 소속 정당보다는 정책 공약이나 도덕성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사성구에서 이러한 이제 조사에 응하고 선택을 한 우리 사성 구민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공천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 조병길 후보는 뭐 그냥 낙점됐잖아요. 힘 있는 국회의원에게. 그런데 저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뭐 여러 가지 공천 심사 과정을 다 거쳐서 정말 최종적으로 그렇게 중앙당에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에 예속되는 그런 구청장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현실이 서글픈 거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여론조사는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또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조 후보도 말씀하셨는데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뭐 인물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조병길 후보의 도덕성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조금 이따 주도권 토론하면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분명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고
씨앗을 뿌린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 모든 일을 많이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럴 수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죠. 예. 신 후보께서 지금 답변이 핵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조금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긴 것 같습니다. 좀 더 핵심의 답변에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인지 좀 남은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상공업지역의 산업 재편을 이루고 투자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상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을 해서 사상도 사람이 살만하다. 사상 사는 것도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려면 구청장이 책상에 앉아서 도장 하나 더 찍는 그런 구청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방 들고 뛰어다니면서 투자도 유치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사상구 문화시설 인프라 활용 방안과 관련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에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삼락 생태공원이나 부산 도서관, 다누림센터, 사상 인디스테이션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인접한 다대포와 을숙도 생태공원 등과 비교했을 때 그 인지도나 방문객 현황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사상구가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 활용을 돕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후보당 1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리겠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조병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사실 지금 우리 사상구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문화교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인구가 여기로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삼락동의 삼락생태공원이 그나마 우리 사상구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삼락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겠다고 지역 공약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사상구민 모두가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순춘만을 능가하는 국가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구에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김행기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을 받들 수 있도록 김행기 선생 기념공원을 조성해서 좀 더 관광 자원화를 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염원이자 또 바람인 문화예술회관도 건립을 해서 우리 문화예술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충해서 관광 자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많이 권역별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상혜 후보에게도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립니다. 예, 사상구 문화시설 인프라 부족한 거 사실입니다. 제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문화원을 설립했던 사람이고 그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사상의 문화시설 확충에 크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문화 인프라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제가 그때 50억을 가져와 가지고 사상 다누림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정시켰는데요. 그때도 사상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또 나머지 체육시설이나 유치원 운영 등을 통해서 문화원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문화활동을 해야만이 창조적인 문화예술활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아주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아서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상경찰서 부지에 지금 이제 복합문화센터 아까 조병길 후보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금년 11월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잘 착공되어서 지역 문화의 그 니즈를 잘 읽어가지고 거기에 수요에 맞는 그런 문화 인프라를 만들 것이고요. 특별히 지역 문화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 문화재단 설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지역 예술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정해진 시간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질문은 1분 이내, 또 상대 후보의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상대 후보의 그 답변이 지나치게 길어지신 경우에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그 답변을 중도에 끊을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역시 후보당 6분의 시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신상혜 후보부터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조병길 후보께서 도덕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참 제가 개탄스럽습니다. 조병길 후보는 공직자로서 평생을 보냈는데 선관위 재산 신고를 살펴보니까 가덕도와 정관동에 토지가 4건이나 있고요. 경남 양산 등에도 상가가 2건, 또 지역 내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이 참 많습니다. 이 공시지가로만 하면 재산가액이 17억 정도인데 실제 자산 가치는 한 5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어떻게 공직자 이런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제 실제로 재산은 약 한 제 앞으로 2억 한 얼마 남짓밖에 되지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일군 재산들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20년 이상을 무주택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으면서 제가 집 한 채 없이 살면서 개우 재개발 지역에 지분권을 사서 거기 이제 우리 사상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입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은 헛되이 나중에 설명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하지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요 좀 화면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관위에 등록된 조병길 후보의 재산 등록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인 소유의 3건, 배우자 1건 이렇게 해서 총 4건의 임야와 부지가 있습니다. 건물도 본인 1건, 배우자 1건 이랬습니다. 집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여기에 보면 땅도 이 부동산 투기의 달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2008년도에 매입한 임야 강서구 가덕도에 있는데요. 왜 공직자가 가덕도에 2008년도에 신공항 예정지에 이 땅을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시지가 등록했는데 2,4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실제 가격은 약 5억이 넘습니다. 또 기장군 정관읍에 달산이라는 이 땅을 샀는데요. 이게 전답입니다. 3억 8천 정도를 신고했는데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500만 원이 넘어요. 큰 도로 부지 옆에 딱 꼭각지인데 정말 알짜배기 땅이에요. 이런 것만 전부 골라서 이게 그때 당시에 기장에 정관에 종합촬영소 부지가 계획돼 있었고요. 정관 신도시 개발 계획이 계획돼 있을 때입니다. 뭐 상가도 그렇고요. 도대체가 공무원을 하신 분인지 부동산 사업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부산시 의회에서 LH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 여야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 구청장이나 지방의원 공천할 때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한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의 하태경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때 혹시 질문해 주십시오. 동의하셨어요? 부동산 조사 동의서를 내셨습니까? 당연히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이게 안 걸러졌어요? 그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걸려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선관위에 나온 건데 제가 허위 사실을 얘기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강서구에 임야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2008년도에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2008년도는 신공항의 신자 이야기도 나오지 그때 않을 가덕신공항 때문에 얘기가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죠.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배우자 앞으로 되는 기장군 달산면
여기는 사실 제가 배우자의 유치원을 설립해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샀는데 그 당시에 생산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평당 500이라 하는데 일반 대지가 500이고 그 지역은 현재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만큼 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하시기 그거는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부동산에 바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뭐 건물의 두 건이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분양권입니다. 그 분양권은 저와 배우자가 이 비권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지분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는 두 건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 한 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와 같이 공유지분된 것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시면 잠깐만요. 알고 자,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온 나라가 지금 부동산 투기로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특히 분노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해가 되겠습니까? 정말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제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공천까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공천할 때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무 검증이 안 됐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아직 주도권 돈은 한 번 더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요 한 건만 나와도 분노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엄청난 공무원 해가지고 50억 되는 재산을 만들고 투기가 네. 자, 신상혜 후보 6분의 시간 모두 사용하셨고요. 이번에는 조병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신 후보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는 분양권인데 지분이 2분의 1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를 두 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하는 게 것은 아니고요. 임야 아까 사건이 있잖아요. 건물을 아까 이야기하신 거 맞습니다. 제가 메모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본인과 배우자가 두 건이라 이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하지 말고요. 큰 거 말하세요. 임야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답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상당히 좀 좁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상가, 양산의 상가인데 1985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2008년도 임야, 감천동에 있는 1986년 제가 뭐 최근에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조금씩 남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부동산 투기를 했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하세요.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신 후보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그러면 부분은 부동산 투기 안 하고 뭘 한 겁니까? 투자한 겁니까? 지금 부동산 투기를 어떤 걸 투기를 했다라고 아니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임야가 3건, 4건, 아니, 도로부지하고 4건이 있잖아요. 임야가 자기 사는 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정관 신도시 예정지, 가덕 신고항 예정지, 그리고 지금 신 의원님 제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 후보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 후보께서 이 재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천사해야 되겠네요. 신 후보께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부산시에 의장을 할 때 2억 5,700만 원 신고를 하신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한 걸 보면 2억 8,800만 원. 같은 시점인데 약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뭐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온 수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재산 신고의 기점은 지난해 12월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신고한 것은요. 신고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 후보께서 잘못 보고 계시는데 이 작성의 기준이 지난해 12월 말로 같습니다. 그 집 선관위 등록 자료죠? 그렇습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등록 자료는 이번에 그 금액에서 현금을 3천만 원을 더 추가한 것이죠. 그래서 등록한 겁니다. 그걸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한 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액이 신고가 보니까 5억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얼마입니까?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실제 거래 가격이었으니까요. 나는 뭐 조 후보처럼 공시지가 이렇게 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거래 가격이 5억으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아파트를 구입하시면서 신부님께서 한 3억 2천 정도의 그 부채를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3억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이 있는데 예, 예. 이게 그 아파트를 구입하시면서 예. 우리가 보통 보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통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예, 예. 공시 가격으로 보면 2억 6천밖에 안 됩니다. 예, 예. 물론 아까 5억으로 신고를 하셨다니까 하는데 그런데 대출은 3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혹시 대출하는데 무슨 다른 뭐 특혜 대출은 이런 부분들은 없죠. 없습니까? 당연히 70% 대출 받은 것이고요. 아파트 살 때 아파트 담보해 가지고 70% 범위 내에서 대출 받아서 나머지는 제 전세장을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이자 부담이 상당할 텐데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호부께서 특별한 수입도 없는데 한 달에 그 정도의 지출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청장을 영위할 수 있을까? 구청장이 된다면 예, 예.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건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조 후보님 걱정하십시오. 조 후보님은 지금 공시지가 2,400만 원짜리 실거래 가격이 5억 넘는 거를 갖다가 2,400만 원에 지금 신고하고 있고요. 실거래가 18억 되는 걸 갖다가 3억 6천에 지금 신고해놨습니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잡으십시오. 근데 제 아니, 아파트 한 채 지금 2억 8천만 등록했는데 아니, 조금 그거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시다 보니 예,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 예. 가액을 바로 잡으십시오. 거의 바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부동산 2,400만 확인해가 온 원들이 이야기를 사실이니까요. 하셨어요. 그거는 예,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신 후보님 제가 틀린 얘기하면 고발하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니 예, 지금 예. 좀 신 후보님 이번에 선거운동 하시면서 많이 바쁘셔서 잘 못 챙기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니까 신 후보님 아파트에 예. 우리 사상구청에서 압류가 돼 있는 건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사상구가 예. 권리자로 해서 소유권에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예. 그런데 뭡니까? 우리 신 후보께서 압류돼 있는 사상구청에 구청장을 입후보를 한다. 예, 예. 그게 도덕적으로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 관계를 혹시 잘 모르시면 가셔가지고 아마- 한번 챙겨보시고 예.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은 해소를 하는 게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건 해소가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상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동서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산 지역과 사상이 속한 서부산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생활 여건은 물론 교육 격차, 또 주택 가격까지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두 후보께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리겠고요. 먼저 조병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이 동서 불균형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부상권의 개발은 강서 중심으로 치우쳐 왔고 최근에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개발에 치우쳐 있습니다. 사상구는 경부선 철도 지하를 빼고 나면 부산에서 균형 발전을 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상구에 오셔서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경부선 철도를 지하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을 하셨고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로 반영시켜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 해운대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교통난을 해소를 시키고 우리 도심지의 부족한 시설, 부산구치소, 그다음에 한일 시멘트 공장 제대로 이전해서 우리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동서불균형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심을 가로막고 있는 경부선 철도는
110년이 되어 갑니다. 이 110년 된 도시 경부선 철도를 걷어내지 않고는 절대 사상의 동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신상희 후보에게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뭐 국가 균형 발전도 문제지만 부산의 동서격차 문제 정말 심각하죠. 동부상권과 서부상권의 지금 격차가 10년 정도 난다고 합니다. 다 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세금 내고 사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내 재산이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망가진다면 그거는 분노할 일이고 이거는 정책의 문제고 지도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까 뭐 우리 조병길 후보가 경부선 지하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공약했던 내용이고요. 그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박영진 시장께서 부산 대표 도서관에다가 이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래가 시장 집무실을 만들어 놨는데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 결국은 동서격차 해소 문제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동부상권, 부산에 바다를 끼고 있는 동부상권이 있지만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서부상권이 있잖아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산 개발 발전 계획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회 인프라 시설들을 확충하면 동서격차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 의장할 때부터 이 문제를 집요하게 늘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제가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상이 살기 좋으려고 하면 동서격차 해소를 없애려고 하면 사상의 근본 문제 해결인 노공업 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질적인 동서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에 관해서 답변 들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토론회 마지막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주제는 없고요. 후보당 제한 시간 6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 질문은 가능하면 1분 이내, 그리고 상대방 후보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이번에는 신상혜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뭐 사실 뭐 참 남의 얘기를 비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사람을 검증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조병길 후보께서는 사상구청의 청소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자신이 투기로 산 정관 땅에다가 농장을 조성하고 그 농장 관리를 위해서 구청 소속 공무직에 있는 근로자를 동원해서 사역을 시켰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누가 그랬는지 그분을 좀 저한테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후보직 사퇴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그분을 모시고 오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본인이 사실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왜 그 사람 오라 그럽니까? 근데 내부 고발자나 내부 제보를 하신 분을 오라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답변하면 된다 아닙니까? 본인이 사역 안 시켰다. 그럼 나는 사역시킨 사실이 없다라면 끝나는 일이죠. 제가 청소 과정으로 있으면서 제가 청소 인부를 동원해서 사역을 시켰다 그 이야기입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 신호백께서 잘 좀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실관계 밝혀지면 예, 사퇴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사퇴하실 그런 수 일이 있냐고.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제보를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제가 청소 그때 인부를 농장에 청소 인부를 시켜서 소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했던 사실이 없나요? 그거 없습니다. 없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했다는 사람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청소 자세히 알고 지 문제에 이야기하십시오. 대해서 우리 조 후보는 명백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직권 남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면 후보직을 사퇴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청소 과정을 하면서 청소 인부를 데리고 거기 가서 일을 시키고 그래 한 적은 분명히 없다는 걸 내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사퇴하시겠냐고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게 같으면 제가 없다는데 이야기 안 하십니까? 아니 없다라고 없으면 제가 이야기 안 사퇴 합니까? 사퇴 안 되는데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아니 없다는 제가 얘기만 없다라고 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죠. 아니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가장 때 이 청렴하고 엄정하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될 분이 자기 개인의 농장에 인부들을 데려가서 사역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예? 없다라고 분명히 과장 말씀드렸습니다. 때 이런 일을 하시는 분 같으면 구청장 되면 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근데 왜 내가 그럼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아니, 후보 사퇴한다. 아니, 그만 사실이면 이렇게 신 얘기할 후보님, 수 있어야죠. 신 후보님, 제가 청소 과정으로 있으면서 청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다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니, 그 없는 사실을 제보합니까? 그럼 저를 그 고발하세요. 있으면 가지고 그 오십시오. 사실을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세요. 아니,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뭘 가지고 와야죠. 뭐 사진을 가오더니 뭘 갖고 와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야지. 이 생방송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방송이 아니라 뭐라도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를 그건 제보가 들어왔는데 증거를 그러면 가지고. 제가 허위 사실을 했으면 고발하세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와서 고발하시고요. 이야기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사역을 시킨 사실이 없다. 당당하다. 제가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나는 후보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책임질 일 아닙니까, 그 일이? 아니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예, 예. 않았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냥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 듣고 온 것이 아니고요.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 그걸 그걸- 지금 뭐 왜 확실하게 말 못합니까? 제가 청소 과정을 나 같으면 있으면서 내가 그런 사실이 없으면 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신상희 후보 당장 고발하고 그다음에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난 후보직 사퇴하겠다. 이거는 내가 구청장으로서 할 만한 그런 중대한 이거 잘못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당당함이 안 계십니까? 신 후보님,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청소 과정을 있으면서 청소 인부를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나무 가지를 치고 그런 건 분명히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짓말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중에. 조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신 후보께서. 왜 저한테 그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확답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증거를 제가 가지고 그러면 와서 뭐 이야기를 뜬구름 잡는 하셔야죠. 얘기하는 겁니까?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증거 증거를. 얘기하면요 안 되죠. 공직자는 무슨 의혹이든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의혹에 아니- 대해서 내가 아니면 아니다, 틀리면 틀리다 말할 수 있어야죠. 제가- 그런 당당함이 없이 제가- 구청장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제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리발 내시면 안 되죠. 오리발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제시하고 이야기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상대 후보가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고 또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권한 남용 행위를 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는 후보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정말 선택을 잘해 주십시오. 저 신상에는 어디 가도 당당하고 깨끗합니다. 예. 정말 어떤 후보가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조병길 후보의 엄중한 사죄와 사퇴를 요구합니다. 네. 자, 신상희 후보 6분의 주도권 시간 모두 사용하셨고요. 다음 조병길 후보에게도 6분의 주도권 시간 드립니다. 네, 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조금 착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경부선 철도 이야기는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 할 때 처음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 후보께서 부산시의 시의원으로 하면서 우리 사상구를 관통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선 철도 재화 사업 관계는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요. 2018년도 12월 달에 사상구 지역 국회의원 장재훈 국회의원께서 야당에 간사를 하시면서 국비 35억 원을 확보해서 부산시에 내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2019년도 12월 달에 1년이 지나서 연구 용역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부에서 내려왔는데 용역하기 2개월 전에 부산시에서 이 계획을 반영 건의를 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부산시에서 좀 더 일찍 용역을 착수해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야 하는데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서에서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명성 발언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해명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부선 철도 지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계획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제원 의원이 예산을 가져왔다 하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용역을 진행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된 것은 협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안 챙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대한 국책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이 사업을 빨리 해달라 또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네, 좀 그 정도 공기를 답변, 당겨달라 이렇게 그 얘기는 할 정도 수는 답변 있었지만 듣겠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제가 업무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예, 없었던 그 정도 것이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국가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고 우리 시의원으로서 좀 더 빨리 챙겨서 하도록 좀 더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좀 더 충실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산구치소 관계도 시의원께서도 공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해서 뭐 금정으로 간다, 강서로 간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응궁동으로 간다 하다가 많은 반발이 부딪혀서 2019년도 6월 달에 부산시 법무부가 해서 다시 강석으로 가는 것으로 그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신 후보께서 시의원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MOU를 체결하고도 한참 있다가 용역비 5억 원을 시의회에서 이제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게 됐는데 2019년도 12월 달에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5월 달에.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실제로 용역 착수는 1년 6개월 뒤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부산시에서 도대체 뭘 했으며 시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나 이러한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칭찬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했죠. 응궁 옮길 때 장제원 국회의원이 그렇게 옮겨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의 지원을 받았죠. 이 장기적인 문제, 골치 아픈 문제를 제가 시의장 하면서 당시에 오거돈 시장에게 시정 질문을 해서 당시에 법무부와 MOU를 체결했고 MOU 체결하는 현장에 서울에서 오거돈 시장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신상희 의원님 되게 수고했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들었던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걸 이전 용역금이 필요하다 싶어서 바로 5억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강서 지역에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서 주민대책위가 꾸려졌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전 대책위 반대 투의의 사람들하고 몇 차례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구치소를 아까 장제원 의원이 뭐 하셨다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응궁에 옮기도록 한 것은 장제원 의원이 그때 그렇게 한 것이죠. 그걸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아니고 그때 다 지역에 다 소문이 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서부청사 받아들이면서 응궁 지역에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주도권을 조 후보가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장제원 의원께서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부산시장이 또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 후보께서 장제원 의원이 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팩트. 네. 자, 말씀 끊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모두 마쳤고요. 이제 오늘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각 후보당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고요. 먼저 조병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사상구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5년이 우리 사상구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말만 많고 공약은 많이 하지만 힘없는 구청장은 메아리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조병길은 할 수 있습니다. 조병길은 참신합니다. 정치에 때묻지 않았습니다. 정치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입니다. 38년의 행정 경험과 정치력을 총동원하여 사상 발전 완성하겠습니다. 저 조병길 믿어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구청장이 아니라 약속을 실천하고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 박수 받으며 나오는 그런 구청장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오늘 구청장 자리를 두고 오랜 친구와 함께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신 후보의 생각과 걸어온 길을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정 변치 않고 좋은 정책들은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선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행정 전문가 조병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사상 발전 완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신상희 후보 마무리해 주십시오.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상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책임자인가를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조병길 후보와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한 지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걸어온 길을 잘 검증받아야 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30여 년 동안 틀 속에 갇혀 있는 낡은 관료주의의 리더십으로는 변화의 호기를 막고 있는 사상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종속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는 건강한 지방자치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해야 하고 정치권은 뒤에서 서포트해야 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습니다. 구청장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상구청장은 일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일 많이 해왔고 사상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없는 길도 만들어서 찾아왔던 저 신상혜에게 사상을 맡겨주십시오. 확실하게 사상 발전시키고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상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6월 1일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회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